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제외한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구리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우리 구리시 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리시 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낭독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구리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구리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1919년 1월 30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윤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정 모니터 단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2019년도 들어 첫 번째로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충만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0만 구리 시민의 큰 기대와 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제8대 구리시의회는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구호, 소통의정, 화합의정, 성김의정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성심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리 시민 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승남 시장님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에 구리시의회는 첫째,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의 문턱을 확 낮추고 시민, 시민단체,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생생한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원 상원 간 존중하며 화합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정의 한 축으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락을 떠나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요 정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합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시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의정 연구 모임 활성화, 의정 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부지런한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하나된 마음과 단결된 모습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전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의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올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설날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설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의 마음과 역량을 모아 구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며 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1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보고한 1건, 의견 청취한 2건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구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하는 상업지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제2반해야 하는 상황으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1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구리시의 임시회 회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계 결정의 건은 2019년 1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2019년에서 2023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후 기획홍보 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맞춰 상반기 중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공무원 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무원 수와 가능한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구리시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 인력 운영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으로 각종 중부 규제 지역이며 세계 문화유산의 동구릉에 있는 역사 문화 도시의 유산도 가지고 있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개통, 지하철 8호선, 구리 세종 고속도로 예정 중 다양한 교통망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는 2017년 12월로 인구 20만의 도시가 되었고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과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갈매 지식산업센터 개발, 구리 벤처 창업지원센터 확충 등 시민 안심 일자리 제공과 예술, 문화, 교육, 체육을 어디서나 편하게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력 운영 기본 방침은 경기 동북부의 균형 발전 및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월드 디자인시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인력 지원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위세 저감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생활 안전을 위한 보건, 재해, 재난 대비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고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을 재설계,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서 부침 문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 위탁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0일 날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5일 날 구리시의회 주례 모임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리시의회 임시 보고 후에 2019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의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 운영 전망,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 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 전망은 앞에서 요약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10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의 첫 번째 정원 관리 기관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기관에서 37명을 늘리고 의회 사무기구에서 2명을 증원해서 총 39명이 증원이 되고 2020년 이후에는 집행기관에서만 44명, 37명, 2명, 9명이 증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은 일반직에서 5급 이상이 6명, 6급 이하가 33명으로 도합 39명이 증원 계획이며 2020년 이후에는 6급 이하만 44명, 37명, 2명,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의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39명, 내년도에 44명, 2021년도에 37명, 2022년도에 2명, 2023년도에 9명이 증가되어 5년 동안 도합 131명이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료를 보시면은 증원이 49명, 감원이 1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원이 49명이 필요한데 49명을 다 늘리지 않고 기능이 약화가 예상되는 부서에서 10명을 감원해 가지고 증원이 필요한 자리에 재배치를 해서 실제로 39명만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금년도 2019년도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49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행재정 분야에서 7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관리 1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는 시청에 배치하는 인력이 1명이 되겠습니다. 세무의 1명은 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전산통신의 5명은 공간정보관리에 1명, CCTV 통합센터에 4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에 1명이 늘어나는데 이 총괄은 어떤 자리냐면은 각 동에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간호사도 1명씩 다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총괄 인력이 1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배치하는 1명이 되겠고요. 산업경제과의 3명은 농업의 1명은 동물보호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공의 2명은 지역화폐 업무 1명, 기업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관리 업무에 1명, 그래서 2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쪽에 3명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3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에 5명이 있는데 정책총괄 3명은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따오게 되면은 그 사업을 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2명은 공공주택 감사 업무를 도에서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의 2명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기업 유치팀이 있습니다. 거기 기업 유치에 2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2명은 홍보팀을 이번에 이제 개설 예정인데 거기에 근무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총 26명이 배치가 되는데요. 일반 행정 8명은 뭐냐면은 주민자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행정 인력을 1명씩을 배치할 예정이고 사회복지계 18명은 간호사 8명, 사회복지 8명에다가 인력이 좀 더 필요한 두개동, 동구동과 인창동이 사회복지 대상자 수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동구동하고 인창동만 2명씩 사회복지사가 나머지 동은 1개동이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는 앞에 14페이지의 증원 내역의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도 금년도 계획을 좀 보고 드리면은 문화체육관광에서 3명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3명은 아트홀에서 3명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트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트홀에 지금 인력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홀을 차지하는 정규 직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티오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명을 가지고 3명, 또 2022년도에도 3명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의 그 문화예술 3명은 아트홀에서 3명을 줄여서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환경관리에서 7명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하수도 사업에서 관리 대행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7명을 추가로 감축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38페이지도 34페이지의 감원 내역의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인데요. 2019년도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기준 인건비 편성액이 있습니다. 75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기준 인건비를 754억을 편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 인건비 기준액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금액이 68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이 약 70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인건비를 종합 계산해봐서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순생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남는 금액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최종 예산액과 작년도 당초 예산액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인건비가 총 126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던 이유는 작년도에 정규 직원을 51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한 게 77명. 그래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126억이 늘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리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 절차 진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면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네. 하여튼 저기 아까 늦은 거 여러 가지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로 대체를 하고 네. 이제 이게 너무 늦었거든요. 사실 7기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6개월, 7년 해가 바뀌면서도 아직 조직 개편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아쉬운 거는 누구나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봤지만 그 인사이동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그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지구 개편이 되는 것을 많은 직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5급이 6명 느는 건가요? 5명이 느는 5급 이상이 6명이라는 5급 뜻입니다. 이상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서기관 2명과 과가 3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개 과 그리고 수택 보건지수가 이번에 사무관으로 저희가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자리. 그래서 총 6자리. 사무관이 4명, 서기관이 2명 해서 6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빨리 보직을 줘야만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고 기대 속에 기다리는 공직자들은 대민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지만 그 문제점은 지난 걸로 하고 네. 추후에 그 많은 기다리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또 6급은 어떻게 되나요? 6급. 6급은 이제 서로 같이 11자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관 자리가 11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급은 11자리 이상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하면은 또 2단계로 저희가 의원님들 각자 찾아뵈면서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늘어난 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자는 거기도 플러스 13자리가 늘어날 예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6급을 되고 나서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팀장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예, 현재 그럼- 90명 정도가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6급이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팀에서 같은 6급끼리 누구는 보직을 받고 있고 보직을 안 받고 있고 이랬을 때 그 불균형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네. 그거는 사기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걸 인정을 하셨으니까 추후에 추진을 빨리 하셔갖고 그 공직자들이 선례임을 빨리 충원시켜 주시고 안정된 네.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해주셨으면 존경하는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 3월 초에는 1, 2, 4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꿈을 꼭 현실로 돌아오게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이거 주례 회의 때 좀 들었지만 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그 경기도 공무 사업으로 해갖고 이건 확실한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GWDC 사업은 여태껏 10여 년을 끌어오면서도 이 불확실한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볼륨이 테크노밸리가 더 주안점이 돼가지고 구리시 재정 사업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불확실한 그 GWDC 사업의 볼륨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2020년도에 2명을 늘린다 그랬어요. 왜 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 2명을 늘립니까? 뭐 아시겠지만 지금 GWDC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투자 심사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올해는 큰 사업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에 이제 행정 절차가 투자 심사가 마무리되면 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테크노밸리 이제 2명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 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쪽에. 그리고 지금 테크노밸리도 뭐 우리 권경환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팀을 만드는 것은 규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팀을 늘려서 그 부분 또 보완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도시개발 도시개발과 예 거기서 보고를 받았지만 네. 이제 그 행안부의 투용자 심사 의견서를 낼 거잖아요. 예, 이번에 준비 중인 만약에 걸로 알고 그게 안 있습니다. 된다면 거기서 또 쉽게 말하면 행안부의 통과가 안 되고 다시 또 해와라 이렇게 하면 또 시간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GWDC 사업에 그 2명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변동이 될수 있는 이거는 부분이에요. 김광수 의원님 계획만 세운 거죠? 예, 이건 계획입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2020 예, 그러니까 2020 예, 내년도 계획만 세운 거죠? 계획이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면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는 정원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건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함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서로 말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걸 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도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팀장이 집회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2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상업지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재입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1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의견 청취안에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봉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대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2016년 10월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 갈매 1, 2구역은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유보하였습니다. 2018년 7월 4일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17일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11월 19일 경기도에서 지비 해제 예정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절차 이행 등에 따른 보완 통지가 있어 12월 20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로 완료하고 12월 31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첨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으로는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가 설치됨에 따라 생겨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도시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도 1, 2등급 경우에는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총 2,049만
9,938제곱미터 중 금해 소규모 단절 토지 3개에서 41,742제곱미터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갈매동의 2개소, 산호동의 1개소로 각각 대상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갈매 1지역입니다. 갈매동 146-1번지 일원으로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설된 대로 1-4호선, 대로 1-7호선, 중로 1-13호선으로 단절된 15,043제곱미터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인 불암천, 구리시 구간을 포함하여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매 2지역입니다. 갈매동 142-1번지 일원 17,869제곱미터의 토지로 갈매 1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단절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산호동 언젠말 지역입니다. 산호동 351-1번지 일원 8,830제곱미터의 토지로 중규모 취락지구인 언젠말지구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접하고 대로 2-3호선 동구릉로로 단절된 토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안건에 대해 구리시의회의 의견 청취안을 받은 후 구리시 도시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상반기 내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례 회의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대봉 안전도시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은 다음 임시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